유키토, 넌 수학을 참 잘하는구나. 이대로 계속 열심히 하렴. 응. 그럼 밥 먹자. 오늘 솜씨 좀 내봤어. 돼지고기 야채볶음이야. 유키토 이거 좋아하지?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이 대화만 보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이름은 카지와라 유키이토. 중학교 2학년이다. 나는 몇 년 전까지는 다정한 부모님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빠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밤중에 잠에서 깨 거실에 갔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외도를 하다니. 아이 시끄럽네. 그래도 내가 니네 다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장난해? 아내로서의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해주는 거냐고. 그럼 뭐 이혼해? 이혼해서 유키토 혼자 키울 수 있겠어? 그건 못하잖아. 넌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잖아. 나도 여러모로 귀찮아서 굳이 이혼은 안 해.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이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아직 어렸던 내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어른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는 집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왔다고 한다. 엄마는 내 학자금 보험을 해약하거나 결혼할 때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결혼 축하금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이라고는 해도 월세와 공과금은 모두 아빠가 내주었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생활이 궁핍했던 걸까? 그건 모두 엄마의 복수 계획을 위함이었다. 유케이토, 내일부터 영어 과외 선생님 부를 거야. 과외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어. 너 영어 성적이 너무 바닥이라면서? 응.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못해. 알겠니? 너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돼. 무조건! 엄마의 복수 계획이란 나를 우수한 인재로 키워 성공시키는 것으로 아빠를 후회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과외와 학원, 참고서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생활 수준은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 정도였다. 아침은 패스, 점심은 급식, 저녁은 기본적으로 야채볶음과 밥과 된장국이 끝이다. 정말 어쩌다가 큰 폭으로 할인하는 고기가 나오는 정도. 한참 클 나이였던 내게는 너무 부족했기에 항상 배가 고팠고 급식을 추가로 먹을 때마다 너 매번 급식을 2번씩 먹네? 집에서 잘 먹고 있는 거 맞아? 라며 선생님이 걱정을 하니 눈치가 보여서 계속 그렇게 하기도 힘들었다. 공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외하는 데 드는 돈이라도 식비로 썼으면 좋겠네. 공복으로 꼬르륵거리는 배를 감싸지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현관에 처음 보는 구두가 있었다. 너 내 허락도 없이 뭐하고 있는 건데? 장난해? 그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빠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매우 화가 난 목소리였고 절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나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다.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주는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집에 거의 있지도 않는데 그거 좀 판다고 뭐가 달라져? 그거 내가 엄청 신경 써서 산 이탈리아산 소파라고. 80만 원은 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아, 그러셔? 안 그래도 골동품 가게에 가져가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비싸게 쳐주더라? 가서 다시 구해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혼하자고? 하던가. 대신 위자료는 싹 다 청구할 거야. 당신 그년이랑 애까지 만들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라고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아? 돈 아껴서 흥신소에 의뢰했어. 증거도 싹 다 모았다고. 위자료 내고 나면 제대로 생활할 수는 있겠어? 아빠와 엄마가 펼치는 진흙탕 싸움.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엄마랑 아빠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헛된 꿈인 것 같다. 어차피 이젠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이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겠지. 나도 이제는 한계야. 유케이토, 너 언제 왔니? 유케이토, 어디가? 나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당연히 갈 곳 따위는 없었다. 그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아. 그 후 나는 계속 뛰어다니다가 체력이 고갈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앞으로 어떡하지? 배고파.
근데 여기가 어디지? 공원 같은데 처음 보는 곳이네. 이 시간에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니 그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그래?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안 그래도 항상 배가 고픈 상태인데 뛰기까지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 일로 와봐. 어디 가게요? 그 사람이 데려간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뭐든 좋아하는 거 골라봐. 내가 살 테니까. 네? 그럴 수는 없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괜찮아. 나도 요새 계속 밥을 혼자 먹거든. 근데 혼자서 먹으면 영 맛이 없어. 같이 먹어주면 참 좋겠어. 패밀리 레스토랑이니 독이 들었을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가 고파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나는 그럼 이 함버거 정식을 밥 곱빼기로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감자튀김도 좋아하지 않나? 우와, 맛있겠다. 그렇게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이렇게 많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나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웠다. 할아버지는 지그시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저기 할아버지,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야 시간과 돈이 남아도는 노인네니까 그렇지. 게다가 정말로 외로웠던 참이거든. 가족분들은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번 달에 아내한테 집에서 쫓겨났어. 나는 항상 일만 열심히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거든. 정년 퇴직하고 쭉 나랑 함께 사는 걸 견디기 힘들었나 봐. 그래도 할아버지 덕에 가족들이 부족할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돈이 다가 아닌 거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왜냐면 우리 아빠는 돈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건지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몰랐던 것 같다. 그럼 이제 네 차례네. 이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 혼자서 이런 곳까지 오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으련?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가정 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이제 그 집에 돌아가기 싫어. 근데 이름이 뭐니? 카지와라 유키히토.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뭔데? 다행행자의 사람인이고 풀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싫었다. 내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더욱 비참해질 뿐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듣더니 방긋 웃으셨다. 내 이름은 와타나베 고조야.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지. 너랑 똑같구나. 그렇구나. 난 아내한테 쫓겨났을 때 엄청 절망에 빠졌어. 내가 해온 것이 다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할아버지. 하지만 너를 만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 행복은 역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다시금 깨달았어. 할아버지, 아니 코조 씨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다. 너만 괜찮다면 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구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렴. 고마워 코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코조 할아버지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공원에서 만났다. 코조 씨는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내가 시험 전 과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자. 그래? 영어를 못한다고? 뭔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그래? 그럼 좋아하는 말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말? 그러자 코조 씨는 수첩에 영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창조했다. 라는 뜻이야. 우와, 진짜 멋진 말이다.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영어가 더 재밌어질지도 몰라. 하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넌 원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방식을 모를 뿐이지. 그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도 아빠도 내게 이렇게 해준 적은 없었는데 나는 기뻐서 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내 손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그러지 않았던 거야?
뭐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즉 딸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 지금 내 아내는 딸 부부네 집에서 살고 있어. 지금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지만 그래도 난 외롭긴 하지. 나는 코조 씨의 다정함을 알고 있지만 코조 씨의 가족들은 그 다정함을 모르는 것 같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안 됐다 싶었다. 그럼 나를 손자라고 생각하고 공부 좀 많이 알려줘. 그래, 고맙구나. 뭐야 이게? 코조 씨와 식사를 마치고 항상 그랬듯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유키토, 그 놓친 애는 대체 누구니? 금요일은 학원 가는 날이잖아.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학원에 인사 좀 하러 갔더니 저번 달에 그만뒀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너를 찾아다녔는데 설마 그딴 노숙자랑 어울리고 있었다니. 코조 씨는 노숙자가 아니야.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면 되잖아. 나한테 쓸데없는 돈 안 들여도 돼. 솔직히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없는 형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느니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너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이 자식이 진짜.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오늘은 유키히토한테 영단어 사전을 선물해줘야겠구만. 받아줄라나? 오늘은 안 왔네.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번 주에는 오려나? 오늘도 결국 안 나왔네. 그놈 그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모르겠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코조씨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항상 여기 오면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안 와서 화났나? 나는 2주 동안 엄마에 의해 감금되어 지내고 있었다. 행동도 감시당하고 학교까지 쉬어가며 철저히 공부만 반복했다. 과외 선생님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90점 이상을 받으면 자유시간을 준다고 해서 죽을 각오로 공부했다. 하지만 코조씨 덕에 영어 실력이 많이 올랐던 나는 전에는 꿈도 못 꿔봤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집에 들를 새도 없이 바로 공원으로 온 것이다. 저기 혹시 여기 오신 할아버지 지인분이세요? 코조씨를 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 공원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뭐라고요? 지병이 있으셨나봐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들은 얘기로는 퇴원 후에 그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한 것 같아요. 또 언제 그렇게 쓰러지실지 모른다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좀 더 빨리 왔다면 코조씨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코조씨. 외롭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 후로 나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여줬다. 엄마 말대로 전과목 90점 이상 받았어. 그래, 그럼 앞으로도 이 점수를 계속 유지하렴. 고등학교도 명문고가 아니면 안 돼. 모니로봇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대 지원반에 합격하면 학비는 면제돼. 엄마가 이혼하더라도 다니는데 문제 없을 거야. 엄마 이혼해? 네 아빠가 위자료 준비됐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 잘 된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둘이서 그 인간한테 제대로 복수해주자꾸나.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사실 엄마는 내게 극단적으로 공부시키고 싶은 것도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저 아빠와 나와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엄마, 이미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엄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유키토, 행복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야. 나는 내 이름에 당당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니까 엄마, 이제 아빠를 향한 복수심은 잊어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껏 참아왔던 많은 감정들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10년 후 나는 모니로봇 고등학교 명문대 지원반에 합격해 열심히 공부했고 모니로봇 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대는 TV에까지 출연한 젊은 사업가로 성장했다. 엄마도 이혼 후에는 아빠에 대한 복수를 잊고 온화한 성격을 되찾았다. 우리 아들 참 대단해. 오늘도 잡지 취재했지? 실은 이번에 루키 요양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 복지 사업은 앞으로의 일본에 꼭 필요하니까. 정말 잘 자랐구나. 엄마는 네가 어렸을 적에 모질게 굴었던 게 참 후회돼. 엄마가 이런데도 버리지 않고 쭉 함께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공부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쭉 나를 지켜봐줘?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렇게 요양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다. 요케이토? 요케이토 맞지? 설마 아빠? 그래, TV에 나오는 거 봤다. 아주 훌륭하게 자랐네. 내 나이 15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굳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 뻔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제 와서 용건이 뭡니까? 야, 무슨 남대하듯이 하냐? 실은 와이프랑 트러블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거든?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성공한 이후로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신세졌던 사람들에게는 나도 선뜻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얘기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시죠.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왜 그래? 난 네 아빠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 키웠다고? 나를 키워준 건 엄마야. 나를 버리고 도망 나간 당신이 아니라 그 면상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알아서 참 다행이야.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순했던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듯하다. 하지만 이젠 나도 어엿한 성인이다. 엄마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빠에게 복수를 할 수 있어서 이걸로 만족한다. 안녕하세요. 어머, 유키히토 씨 어서 오세요. 그분은 지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내가 이 요양원과 사업 제휴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사업가를 지향하는 한편 계속 그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작년에 그 사람이 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코조 씨, 손님 왔어요. 나 같은 고독한 노인네를 누가 만나러 온다고? 코조 할아버지, 드디어 만났네. 이거 꿈 아닌가? 정말 이 귀토 맞나? 그래, 나 맞다니까. 나는 코조 씨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코조 씨도 기뻐하며 내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10년치나 된다고. 나도 너랑 다시 대화하는 날을 10년 동안 쭉 기다려왔어.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나는 지금까지 코조 씨와 함께한 날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도 코조 씨 얘기를 하여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코조 씨도 매우 기뻐했고 지금은 진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날 내가 너한테 다가가기를 참 잘했어. 네 덕에 나는 지금 이렇게나 행복해.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고맙지. 앞으로 또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고.